30일 금요일, 지금 새벽이 아니구나, 오전입니다. 이걸 미리 써놨어요. 이 강의는 금요일 1교시 제자백과 연구 2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까지 인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은 예의 행동의 적절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타자친게 포매팅하면서 날려가지고 어차피 뭐 오해할 때는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제 보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마음에 안 들면 오후에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예의 행동의 적절성, 이 개념 또한 상당히 탄력적이다. 전국시대 이전 문헌에서 이 용어는 왕 혹은 천자가 올리는 제사를 위한 종교 의례를 의미했다. 서주 시기 동안 의례는 조정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음악과 운율, 춤, 언행 등을 포함해 장엄하고 다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는 제후나 대부의 조정에서도 이런 의례가 시행되었다. 의례는 물질적 행복을 포함해 초자연적 보호와 다양한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더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논어에서 어떠세요, 목소리?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이게 그렇지, 줌은 이게 좀 자유롭질 않아. 뭐야? 이게 전자펜이에요. 똑같죠? 근데 여기 하나 부러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쓰는 다른 프로그램은 이 글쓰기와 지우기가 아주 쉽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뭐라 할까, 쉽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언제 지우고 있어?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화이트보드 쓰기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기가, 이 줌이 써보니까 불편한 게 공유를 해가지고 보여줘야 학생들한테 그 화면이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은 공유를 하고 해버리니까 이런 어색한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고, 오늘 주요 이게 왜 또 안 내려오니? 그거 참 비싸게 그래. 지난번에도 인 얘기할 때 대체적인 개념은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의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영국 사람 학자가 볼 때는 얘를 주로 의례 개념으로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인과의 연계성에서 이 바탕 본질, 사랑이라면 얘는 그것을 표현한 형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다 추방하고 혼자 녹화해야 되겠다. 이 글자 모양은 왼쪽은 신을 상징하는 거고, 요거는 재수를 진설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가장 원초적인 뜻은 신이나 상제에게 올리는 사랑의 표현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기보다는 어여삐 봐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례이면서 동시에 다른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랑의 형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첫 문단에서는 이 개념의 이제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상제이기보다는 왕 혹은 천자가 올리는 제사,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상제겠죠.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서주시기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좀 더 넓게 본 후대의 기후제도 마찬가지죠. 예. 당연히 이제 이런 사랑의 표현에서 보면 요 제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운율, 춤, 원행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주문 같은 게 포함되는 거죠. 요것도 다 등급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8일편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본래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율성, 등급성. 근데 물론 이거는 한참 후에 이렇게 이제 이해 개념이 사회 정치 이념과 결합되면서 변질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더 이제 경직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해는 뭐예요? 고리타분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변질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얘의 본래성이 뭐냐. 사랑의 형식인데 그 형식이 계급성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오늘날에 봐도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형식이 없이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사실 이 이해 개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해서 한 문단을 더 보고 8일편의 앞부분을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여기 읽나 모르겠다. 이러한 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예는 종교 의례를 가리키기도 하고 수양을 이룬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상호 관계 속에서 행동의 적절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부분적으로 예는 고대 의례와 관련되기 때문에 때때로 복종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논어에서 예는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는 다소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공자가 양을 아끼기보다는 의례를 이행하라고 주장할 때다. 그러나 공자는 때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굳이 마루 위로 올라가 절하지 말고 마루 아래에서 하라고 했던 경우다. 어떤 대화에서 보면 논어는 재량을 발휘함에 있어 유연성의 여지를 남겨둔다. 이인 10장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의 일을 처리할 때 군자는 어떤 것을 주장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는 적절한 것을 따른다. 군자지어 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업 여기서 적절함 의는 군자가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올바르게 행하는가를 의미한다. 이전의 논의를 근거로 우리는 예의, 인인, 의의가 세 가지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애정과 예는 그 애정을 표현하는 관습적 방식과 의는 인을 특정한 상황에서 올바름에 기반해 실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의는 똑똑하죠? 한자도 잘 읽어요. 이 모니터가 두 개인데 여러분 노노 화면 보입니까? 네. 여기 이제 8편 이거 제가 필요한 것만 뽑아놨었는데 그게 왜 날라가가지고 좀 전에 8편을 이 원문만 다시 확대를 해서 해놨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나? 8편 화면에 보이죠? 네. 안 보일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 녹화해서 안 보입니다. 보입니다. 잘 보이고 있어요. 잘 보여요.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도네. 그러면 다른 모니터에 지금 띄우는 거거든요. 오, 주석도 되네. 여기 8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줄일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다 띄워놓으면 저게 안 되잖아. 내가 글을 쓸 수가 없지. 내 모니터로 또 갖고 와야 되네. 아유, 마찬가지다. 안 써지네. 아유. 뭐냐.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줄일자인데 한 줄, 두 줄 할 때, 요 논어 첫머리, 8일편의 첫머리, 공자의 개시 다음에 나오는 두 글자를 편명으로 정한 것이죠. 공자라는 말을 편명으로 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시편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8일이라는 편으로 이 첫머리 귀절해서 이제 따온 거죠. 이 8일편의 주요 내용, 첫머리 자체가 이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공자가 계시를 평하여 말하기를 8일 무어 정하니 시 가이냐면 수 불가 이냐리요. 이 위자는 직접 학법도 되고 평가한다는 의미도 된다고 그랬죠. 공자가 계시를 평하여 말하기를 8일 8줄로 뜰에서 춤을 추니, 이분은 뭐예요? 손으로 추는 춤을 뭐라고 그러죠? 맞나? 이게 선수자 하나 더 있나? 아, 이 마우스로 쓰기 싫어서 전자펜을 샀더니. 지금 8일무라고 하는 건 공자제사 때 지금 대만하고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죠. 봄, 가을로 진행되는 석전이라고 하는 제사에서. 공자가 계시를 평하여 말하기를, 계시는 당시 노나라의 그 권세가였습니다. 뜰에서 8일무를 추니 이것을 참아할 수 있다면, 이럴 때는 참을 인자가 아니라 참아할 인자예요. 참을 수 있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완전히 뜻이 정반대가 되죠. 누구 숙자지만 여기서는 어찌하자고 같아서 무엇인들 참아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뭐예요? 얘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등급성이 공자 당시에 이미 붕괴되고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요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가가 계시의 그 삼가를 얘기하는 건데, 삼가에서 이옹철, 이건 번역하기 쉽지 않죠. 이 옹이라고 하는 제사, 이 천자가 제사를 마칠 때 연주하는 음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사를 마칠 철자인데 옹이라는 음악으로서 마치는데, 삼가가 옹이라는 음악으로서 제사를 마치니 공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시경을 인용하면서 삼가의 그 가문에서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노랫말과 노래를 그 비판하는 내용이죠. 요게 이제 우리 책에서도 인용한 내용이에요. 거의 이 순서대로 우리 책은 왔다 갔다 했지만 내용이 다 똑같은 거죠. 공자가 말하기를 인이 불인이면 열애하,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한 거죠. 사람으로서, 말일자는 자격격이죠.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못하다면 이해를 어떻게 하겠으며,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못하다면 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럴 때 뭐예요? 인과 예의 관계는 예악으로 분리되죠. 이것도 작은 의미의 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방이라는 제자가 예의 근본을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대제라 문이여 위대하도다, 훌륭하구나 질문이여. 좋은 질문이다 이런 얘기겠죠.
얘는 요건 한문 수거죠. 여기와 영자. A하기보다는 차라리 B하다. 얘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은 상리에서는 똑같은 수거죠. 쉽게 하기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보통 이 형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자가 말하는 지금 사치하기보다는 슬픔, 아니 검소함, 쉽게 하기보다는 슬퍼하는 마음,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본질이 뭐겠어요? 당연히 얘의 본질은, 안 선생님, 얘의 본질은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검소한 것이 낫고 슬퍼함. 검소하더라도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이 지우기가 불편해서 참 보기가 그러네. 요 회사우서 요거 나중에 회사우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맨 앞에 예를 들었던 게 요거죠. 자공이 욕거 곡삭지 희양 자왈, 잘 안 보이나요? 자왈 사야 이의 기양 아양 아의 기례. 자공이라는 제자가 상현 출신이라고 그랬죠. 자공이 곡삭의 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엔 제후들이 천자에게서 달력을 받게 되면 사당에 보관했다가 해당되는 초하루가 되면 그걸 펼쳐보고 백성들에게 반포를 해요. 절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절기에 맞는 농사를 지려면 책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사당에 고유하는 제사예가 있어요. 이걸 곡상예라고 하는데, 그 사당의 그 책력을 펼치기 위해서 사당에 그 들어갈 때는 그 양을 바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희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자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공이 하고자 했다. 곡사계에 사용되는 희양, 양을 없애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없애기를 바랬다라는 건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 뭐예요? 그 당시에 이미 곡상예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대부들이 천자의 예를 거행하는 팔일무라든가, 원래 팔일무는 천자만이 8줄로, 그러니까 88이 64명이 거행할 수 있는 춤이에요. 제후는 6줄, 36명. 그 다음에 대부는 뭐예요? 그 누구야? 계시는 대부니까 44, 16, 16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공자는 예법의 파괴를 걱정하지만 그 당시의 현실은 공자의 바람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심지어 지금 보세요. 제자들조차도 유명무시해진 거를 없애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가장 유명한 삼년상도 재열하는 제자가 묻잖아요. 선생님, 3년상이 너무 깁니다. 1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적어도 공자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선생의 어떤 의도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교, 넓게 말하면 유교, 공자가 수호하고자 하는 예법을 실행하기 어려웠다라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를 단순히 유교의 책으로 읽지 않고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으로 충분히 우리가 음미할 만한
자료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그 우리 삼륜상 반대하는 제가에 대해서도 공자가 비판했지만 공자도 여기서 못 참잖아요. 자활 공자가 말하였다. 사는 자공의 이름이에요. 자공아, 사야, 너희 자죠? 지난주에 나왔었죠?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아끼래 자예요. 너는 그 양 한 마리를 아끼냐? 나는 그 얘를 아낀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요거는 다른 것과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 공자가 뒤에 이제 원문을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말로 해주겠습니다. 공자는 이 두 가지 요거와 반대되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마면이라고 그래서 그 삼배로 짠 그 머리에 쓰는 관이 예법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생사 그냥 아직 그 다듬질도 안 한 그 생사로 이제 관을 만들어 쓰고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마면이 예법에 맞지만 뭐 생사도 검소하다는 측면에서 나는 따를 수 있겠다 찬성을 해요. 반면에 우리가 사당에 가서 당 아래에서 먼저 그 의벌을 하는 게 예법인데 요즘 사람은 당 상에 올라가서 의벌을 한다. 나는 그거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공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 형식의 변화, 그 알맞게 변형시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자공과 공자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공자는 형식적인 예법을 상당히 중시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대목에 관한 고려의 이 주석에서 보면 공자 편을 많이 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얘가 사랑의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저기 저 누구야 초림이 듣고 있나? 어디 도망갔나? 아니요, 여기요. 내가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 나도 결혼할 때 그 실제로 돈이 없었어요. 내가 91년도인가 91년도에 결혼했나? 내가 34살 때 결혼했는데 밖에서 또 집사람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실명거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은 이제 융자받아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냥 뭐 찬불한불도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맞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미진 선생은 어때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니, 결혼식 저는 안 해도 좋을 것 실제적으로 같, 예? 스몰 웨딩을 했어요. 아, 웨딩 자체를. 예. 안 할 수는 없었죠. 예, 지금은, 근데 이제 정말 저희는 가족만 해서 몇 명 안 모시고서 이제 했었는데 예, 그거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물 떠놓고 하자는 주의였는데 그래도 해야 되더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분명히 사랑을 꾸미는 형식이고, 어떻게 보면 보다 중요한 거는 사랑의 마음이고, 본질이 분명하긴 해요. 근데 그 본질만 가지고는 현실적인 그 사랑이 구현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왜 사랑의 징표로 왜 시계나 반지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시계 반지 하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르게 하잖아요. 또 외국만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새로 시계나 반지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영화에서 보듯이 왜 뭐예요? 시어머니가 쓰던 반지 받는 걸 오히려 계승하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대의 변혁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얘에 수반되는 어떤 물질적인 형식적인 어떤 그거를 완전히 철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공자가 이 양을 고집한 이유는 뭐냐면 공자가 몰랐겠어요. 이 곡상제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거.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공자 입장에서는 이 제자를 양을 아낀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양을 아낀다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예의의 무조건적인 변질에 대한 한탄의 표현이다. 그런 의미로 많은 주석들에서 공자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예, 두 번째 문단에서요. 8일편의 내용을 좀 받고 뭐 수양을 이룬 사람들의 태도를 가르치고 또 하고 뭐 예의 바르다. 뭐 오늘에도 그런 의미 있죠. 그다음에 상호 관계의 행동의 적절성.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이 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뒤에 나오니까 뭐 이건 따로 볼 필요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나요? 예. 공자가 네. 말했다. 듣기 기능을 아예 안 쓰고 돌아가면 읽는 게 낫겠다. 이게 편리해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이 화면 전환이 워낙 복잡해서 이 안 선생님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공자가 말했다. 공자가 말했다. 백성을 행정명령으로 통치하고 형벌로 질서를 유지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더 나아가 스스로 다스려질 것이다. 예, 이 번역은 73년도에 백서 유교 자료 또 93년도에 주간 자료가 요것과 관련된 것이 나오면서 번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국 사람들이라 그런 것들을 축토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하던데 제대로 번역을 못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번역판은 이 주자주에 따르면 제가 몇 가지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 앞에 도자는 인도할 도자예요. 아 진짜 이 전자펜이 왜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되네. 요 밑에 이거 마디춘자 있는 이거는 도치된 거죠. 정으로서 인도하고 이 정은 본래 뜻이 정치가 아니에요. 정의 본래 뜻은 정령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문법화 되기 이전의 행정명령 같은 겁니다. 뭐 대통령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뭐 현대사회에서는 대통령령도 성문화되지만 관보로서 성문화되죠. 그러니까 정령으로서 인도하고 사실은 법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면 민면이 묻히. 일반적인 번역에 따르면 백성은 모면하고 수치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법치를 하면 사람들이 또 떠트렸네요. 모면만 하고 수치심을 가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뭐 사람 없으면 그냥 무단횡단하고 운전하는 안 선생도 운전할 때 빨간불인데도 사람 없으면 그냥 가죠. 안 선생님 없어요. 내가 안 본다고 아예 자리를 비우는구나. 천민미도 운전하나? 네, 먼저 해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근데 신호는 잘 지켜요. 잘 지쳐야 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나도 우리 애한테 늘 그게 걱정되는데 그게 왜 초등학교나 유치원 부근에 그 처벌이 엄청 강화됐어요. 아이들 접촉사고만 나도 가중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불거질 것 같아요. 너무 강화시켜 놔가지고 운전자들한테 좀 뭐 그 점에 대해서도 이 법치의 한계죠. 네. 뭐 민식이법?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식인들이 비판을 해줘야 돼요. 법만능주의거든요, 일종의. 뭐 하나 터졌다 그러면 막 그 관련된 그 부모와 그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국회에서 농성하고 뭐 제가 볼 때 이건 무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입법이라고 하는 걸 그 물론 너무 그 시대 생활을 반영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소한 어느 한 건이 터졌다고 해서 너무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걱정돼요. 저는 운전 안 하지만 그 너무 다른 그 도로교통법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법치의 가장 큰 문제죠. 반대로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려니 하면 수치심도 갖고 또한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주자 번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캠브리지 번역판은 이 어디서 이런 번역을 따왔는지 아주 그럴듯한, 이게 왜 그럴듯하냐면요. 이게 경물치지 주작과 양명학의 분기점도 이 격자를 둘러싸고 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어요. 격에는 두 가지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자처럼 이를 찌자의 의미예요. 어디에 도달하다. 그래서 주자는 선에 도달하다 이렇게 의역을 해요. 격자를. 근데 망양명은 대학의 경물치지를 설명할 때 이 격을 바로잡을 정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경물의 의미를 주자는 사물의 이치에 도달하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망양명은 경물을 사물, 대상, 내 맘속에 있는 대상을 장애물을 바로잡다, 걷어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다스려지다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를 짬뽕한 번역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덕치나 예치를 하게 되면 양심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적인 경지 혹은 사람의 양심을 발현시켜서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법치와 덕치 내지는 예치의 대별성을 이렇게 흔히들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출토 자료가 발굴되면서부터 요것과 거의 원문이 똑같은데 문자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요 부끄러울 치자가요. 물론 이 글자도 부끄러울 치자로도 읽혀요. 현대어에서도. 근데 이거의 본래 고전적인 뜻은 머무를 치자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넣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게 만약에 머물지 자의 뜻으로 본다면 이게 모면이란 뜻이 아니라 달아날 면자가 돼요. 그러니까 법령으로서 인도하고 형벌로서 가지려니 하면 백성들은 달아나고 머물지 않으며,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려니 하면 머물면서 또한 이웃나라 백성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번역이 왜 오늘날의 정설이 되냐면, 이래놓고 고전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맹자에 50부 100부를 하는 거 기억이 납니까? 양효왕이 내가 당신 말처럼 이웃나라보다 훨씬 선정을 베푸는데 왜 이웃나라 백성들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 백성들은 늘어나지 않느냐. 맹자가 이웃나라나 당신이나 50부 100부다 이런 이제 이러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면 뭐예요? 국경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학대를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도망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군주들이 부국강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묵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민의 숫자에 대한 관심이 국력을 좌우하거든요. 인민의 숫자가, 노동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맹자에도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 왜 나와요? 이거를 뭐 민본사상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민본사상은 맹자의 독특한 사상이 아니죠. 제자백가의 공통된 사상이고 그 당시의 제후들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쪽수를 늘리냐. 쪽수는 뭐예요? 첫 번째, 노동력. 노동력의 근본이 돼요. 또 하나는 군사력. 여기 우리 천밈이 있지만 우리 6.25 때 말이죠. 그 모택동의 그 개입으로 쪽수로 밀렸잖아요. 현대에도 그럴 지경이었으니까 고대에서는 비록 무기라든가 또 전국시대에 말하면 전략전술이 어느 정도 효용성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백성이 중요하다라는 의식이 과연 맹자, 특히 민본 아주 포장해서 이거를 뭐 과대포장하면 현대 민주까지도 연결시키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건 과대포장이죠. 제자백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백성들을 이런 노동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문자도 모르는 제후들조차도 민의 중요성을 다 의식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번역은 면자는 모면이라는 의미보다는 달아나다. 이 수치스러울 치자는 원래적인 의미를 따져서 머물지, 그칠 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본다고 해도 여기 이 원문의 뜻하고는 뭐 배치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돼서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쓰기는 어려울 것 같으네요. 줌으로 하되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읽고 초기에 했던 것처럼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